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2017년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있죠.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숱하게 규제책을 많이 내놨었던, 대책을 많이 내놨었던 그런 한 해였었죠. 그런데 웬걸요? 그 약발이 그렇게 먹히질 않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년도도 한번 내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곳에 대한 전망을 저희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송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군요.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실시간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2077-6356번 오늘은 열어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545-7988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인데요.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대한 전망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먼저 해볼까요? 오늘 끝자리 6356번이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동에 신금호파크 자이 아파트 25평 네. 보유 겸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일원동에 있는 레미아 루테아인 25평으로 갈아타려고 고려 중이에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레미아 루테아임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매수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네. 함께 신금호파크 자이 매도 시점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쪽 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네. 뭐 신구모 파크자이 또 일원동에 있는 레미안 루체아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신금호 파크자이 거주하시고 또 네. 지금 일원동에 있는 레미안 루체아임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데 네. 일단 1주택이시죠? 네, 1주택이에요. 아, 예. 그런데 지금 갈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 겸 투자 겸 해가지고 장기간으로 그냥 실거주 하려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강남으로 내려오시는 계획. 네, 예,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신금호 파크자이가 지금 나쁜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는 지금 일원동이라든가 뭐 개포 인근 지역들이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 여건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남권의 상승 여건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수요층 자체가 일단 강남권의 대기 수요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적인 게 맞는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제가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네. 예. 자, 오늘은 제가 앉아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지금 신금호 파크자이가 신금호역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추가 아파트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25평 얼마나 가나요? 지금 호가 8억 가거든요. 어유 8억까지 8억? 갔나요? 네, 8억 네, 거래되고. 원래 뭐 금호 옥수 지역들 지금 25평 작은 소형 평수들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강세고 지금도 뭐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분분하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입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오른다 내리다 이런 것보다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왜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옥수동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금호동 지역 또 이런 지역들이 최근 몇 년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 가운데 신금호 파크자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3호선으로 연결되는 금호역 주변에도 지금 파크힐스라든가 옥수 파크힐스가 또 들어섰고 또 신금호역도 오른쪽으로 지금 파크자이 있는 건너편에도 지금 파크힐스가 또 옥수 파크힐스가 또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하면 앞으로 들어설 대단지도 있고 또 그 최근 몇 년 안 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수요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입지 자체가 강남권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고 수요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공급량 대비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급상승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있지만 강남권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원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는 상승 동력은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군데를 비교한다라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이 주변에 신규 뭐 지금 그 일원동 루체하임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들어설 아파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네, 네. 이런 지역인데 지금 정부 정책이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규제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 인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뭐 현대 사원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아래쪽에 이제 개포 주공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 자체 신규 아파트가 상당히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지역에 지금 전반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한 40%가 좀 넘어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그런데 강남권은 50%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권 지역에 지금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비 사업이 좀 원활하게 유지되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규제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추진하는 단지들이 쉽게 편안하게 재건축 사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을 좀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이 끝난 이런 어떤 새 아파트들은 좀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뭐 강남 지역이라서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신축 아파트의 어떤 지금 정비 사업이 끝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여건이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래 가치는 아직까지 다 보장된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가 있는 곳, 수요 공급의 어떤 비율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본다면 상승 동력은 좀 일원동 쪽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금호동 지역에서 뭐 1주택자로서 이제 갈아타신다 그러면 최대한 시간적인 거는 빠른 시간이 더 좋겠죠. 그래서 금호동 신금호자이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 옆에 또 파크힐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대단지가 또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또 이렇게 거래가 좀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내년에 입주잖아요, 또 거기가. 그렇다면 그런 시기하고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런 겨울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쯤에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요. 가격폭이 지금 그쪽도 그 레미안 그 일원동 지역도 가격 피가 조금 붙어 있긴 해요. 그죠? 네, 3억 이상으로. 네, 붙어가고 있는데. 분양 당시하고는 좀 많이 틀려졌어요, 네. 지금. 뭐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프리미엄 이런 걸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신축 아파트 강남권의 좀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동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빠른 시점에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비로얄동 저층을 제가 그때 한번 가격 협상을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상관없는. 이왕이면은 뭐 중간층이 좀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매물에 네.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주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살기 좋은 집보다 팔기 좋은 집이 좋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좋은 층을 참으면 좋은데 매물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강남권에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네,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 중심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냐.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몇 년 후 지금 그 실거주하면서 몇 년 후를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사연 열어볼게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3423번님께서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주택과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 중 뭘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둘 모두 이제 정비가 되고 이제 곧 살아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곳인데요.
영등포도 진짜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더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관심 문자상으로 많거든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게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과 영등포 네. 뉴타운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금 뭐 영등포 뉴타운 지금 말씀한 1-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입주를 끝나고 지금 이런 단지고 또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고 그래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어떤 단지하고 마무리된 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단지와 이제 마무리된 단지를 이렇게 보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투자 개념 어떤 리스크를 위험 리스크를 좀 안고 좀 수익을 좀 기대하신다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맞죠. 노량진 뉴타운 1구역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영등포 뉴타운 1-4구역 이쪽이 난 거로 보여집니다. 그걸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워낙 뭐 좋은 지역이고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노량진 역하고도 가깝고 이 3구역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뭐 입지도 크고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합설립인가도 받고 해서 좋은 데고 또 지금 영등포 뉴타운이 한 8개 구역이 가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6구역이라든가 7구역 또 8구역 이런 데들도 속도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8개 구역이 좀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노량진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지역이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역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되는 곳이다. 다만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겠죠.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긴 했지만 또 좀 소송 중에 좀 비대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송을 하고 또 이 바로 옆에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작년 초에 받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소송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에 좀 걸림돌이 될 이런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이 지역 자체가 개발 압력 또 노후도도 심하고 이래서 개발은 좀 불가피할 거로 보여지는데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 만약에 가격이 괜찮다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등포 1-4구역 영등포 뉴타운인데 실질적으로 그 영등포 시장역 중심으로 우리 지금 여의도 방송국하고 인근인데 여의도권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가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많이 해지가 되고 해서 구역이 많이 한 7군데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역하고 지금 비교해 본다 그러면 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선호도가 있습니다. 신축으로 좀 업다운 지역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상복합으로 좀 올라가서 신축으로 굉장히 여의도권에 어떤 수요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최근에 옆으로 1-3구역 이런 지역들도 분양이 좀 잘 됐고 또 위쪽에 1-2구역 또 아래쪽으로 1-11구역, 12구역 이런 지역들도 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전부 다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교육 여건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데인데 또 지금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영등포 지역이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주상복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요층들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래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영등포역 주변으로 어떤 편익시설 모든 게 다 좋은데 다만 교육 여건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뉴타운 전체가 향후 한 5년 후라든지 이런 진행이 됐을 때 같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이 주변이 변화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이제 교육 여건도 좋아지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부분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격도 분양가 대비 미분양이었지만 초창기에는 지금 굉장히 프리미엄도 좀 어느 정도 붙고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서 상승폭으로 본다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데보다는 수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만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송성문 대표와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 일정도 좀 챙겨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해드릴게요.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결산 그리고 내년도 전망 나눠드릴게요.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다시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전화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는 그 미래 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실거주 목적으로 부영 사랑으로 하고 네. 그 미래역 푸르지 6단지 중에서 네네. 어느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둘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이제 상황이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그 어디 위례에서 거주하시나요? 예, 그 아직 부영 뭐- 사랑으로의 전세를 지금 살고 전세로 있습니다. 거주하시고, 근데 네. 거기 살고 계신 데를 지금 매수를 할까? 아니면 지금 네. 말씀하신 푸르지오, 위례 푸르지오를 매수할까? 이렇게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거주자로서. 맞습니다. 그 전세 들어오실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네, 일단은 뭐 위례 지역은 전반적으로 뭐 어디가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위례 지역이 뭐 송파권, 뭐 하남권, 성남권 이렇게 나눠지면서 또 트램짓 안에 들어 있고 이런 어떤 중심 상업지 근처라든가 이런 가격폭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위례 사랑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층이 좀 있는 거고 또 위례 푸르지오 5단지, 6단지 이런 최근에 입주했잖아요. 부영 같은 경우는 한 2년 가까이 됐고, 그죠? 네, 제가 전세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예, 알아보고 네네.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랑으로가 한 8억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푸르지오가 그보다 한 5, 6천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2년 된 연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따져진 거고요. 또 이거 앞으로 가격 변동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례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운암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지금 몇 년 전, 작년, 재작년 뭐 이런 때 비해서 지금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가 좀 갖춰지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여건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세가 조금 더 상승하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초기에 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요 두 단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가격폭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위례 푸르지오 6단지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5단지 옆에. 네. 예, 그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위례 지역의 모든 여건은 다 좋은데 사실 위례 신사선이 지금 빨리 좀 어떤 그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어떤 불투명해요, 사실은. 그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위례 신사선이 없는 어떤 교통, 철도 교통이 없는 상황에서 운암역 개통이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운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쪽 푸르지오가 좀 더 상승폭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연차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철도교통의 변화가 지금서부터 좀 위례 신사선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아래쪽 운암역 인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주택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매수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부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거의 전세 만기 한 2년차가 지금 거의 돌아오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좀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디 곳이 특별히 더 좋다기보다는 두 군데 중에서는 어떤 그 철도 교통의 어떤 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한번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문자 또 하나 열어볼까요? 한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엔 끝자리 1129번님. 1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뭘 사야 할지, 투자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호호,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설명을 하기에 네. 그런 질문인데 어떻게 네. 답을 해드리죠? 일단은 뭐 포괄적인 얘기밖에 할 수는 없겠고 저렇게 일단은 1억 원이라는 돈 갖고 지금 투자 시기가 맞냐 아니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뭐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세미나에 한번 오시거나 이러면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투자 시기는 이렇게 가는 말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우리가 정책은 지금 어떤 규제 정책이지만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 정책이 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어느 곳에 투자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투자하는 곳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라면 뭐 좀 편안하게 중심권으로 좀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심권 지역에 좀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중심권 지역에 무슨 갭 투자를 하거나 뭐 아파트 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시외곽으로 어떤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로 인해서 갭 투자를 지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소형 아파트 오래된 주변에 시외곽 쪽에 상승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아파트 투자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는. 그래서 일단 종목은 조금 아파트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이 투자하시는 분의 어떤 자산 구조, 어떤 연령대 이런 걸 위해서 재개발 지역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심권 지역에 뭐 소규모 소형주택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여건은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꼭 송성문 대표의 세미나를 한번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말 나온 김에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챙겨드릴까요? 보겠습니다. 자, 송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2017년 정리하고 내년도 전망해 드릴 겁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 되고요. 학동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으로 예약해 주세요. 자, 뭐 많은 분들 최대한 좀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늘 시간이 부족한 게 탈이죠. 끝으로요, 대표님, 뭐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뉴스, 이슈 예, 참여해 뭐 주세요. 일단은 연말이고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짚어드리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건축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부활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단지들은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이 관련된 단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반포 주공아파트 1단지 뭐 1, 2, 4주구라든가 뭐 송파권에 뭐 미성 크로바라든가 뭐 또 신반포에 뭐 지금 단지들 뭐 13차, 14차 뭐 경남 뭐 3차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총회 열고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강남권의 중심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불리가 또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환수제 적용된다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의 동력이 조금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사업 단계 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그 적용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어떤 단지, 어떤 단계의 단지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기간은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세미나 때 한번 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오셔서 편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은 해결점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이었고요.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데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꼼꼼한 투자처 분석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윤석환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할까요? 윤석환 팀장,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실시간 전화는 저희 지금부터 02-2077-6355번을 열어드릴게요. 여기로 전화주시면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챙겨볼게요. 윤 팀장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바로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위치는 송파구 안에서도 안방과 같은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대로와 양재대로라는 아주 중요한 도로들과 밀접해 있음으로써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잠시 후에 송파동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나머지 두 건은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셨군요. 이사님. 네,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 두 지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은 서울의 중심, 그리고 개발이 이제 막 시작이 됐죠. 민족공원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사옥이라던가 호텔도 이제 완공이 돼서 드래곤시티도 개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직장인 인구 수요, 용산이 여태까지 받쳐주지 못한 게 미군 때문에 업무시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무시설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 미래가 굉장히 밝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캠프킨 부지와 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 준비를 했습니다. 투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오피스텔과는 당연히 비교점이 큰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두 번째 준비한 지역은 바로 송파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인데요.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림픽공원이죠. 올림픽공원 가까이 있고 바로 롯데타워가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송파구청도 가까이 있고요. 또 상단에 보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는 이주 수요와 그리고 신방이역 9호선이 개통이 바로 내년 하반기에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완공되는 그런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세 차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핵심 물건 송파구 방이동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을 하나하나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물건 용산구 먼저 시작할게요. 화면 통해서 정보 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 볼게요. 4호선, 6호선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을 한번 볼까요? 매매 가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봅니다.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문배동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돼요? 특징 좀 살펴주세요. 네, 본 물건 문배동 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민족공원과 가장 가까운 상업지에 속합니다. 뭐 우측에 보면 이태원이 있겠지만 좌측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 캠프킨 부지와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문배동 상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뭐 용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도심권 어디든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사통팔달이죠. 그리고 본 물건 지하철 역세권이 3개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단에 있는 남영 역세권도 도보로 약 6분 1호선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삼각지역 4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된 지역도 도보 6분. 그리고 하단으로 가시게 되면 약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도보권이죠.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도 도보 10분이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교통망도 잘 짜여 있고 또 지하철 역세권도 가까이에 4가지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 민족공원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된다면 도로 하나만 건너게 되면 민족공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게 되고 주변 일대 보면 원효로 라인이 있죠. 원효로 라인에 새로 개발되는 신축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니까요. 재개발로 인한 그 수혜까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이곳 문배동 상업지다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강조드렸던 캠프킴 상업지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최고의 수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용산하면 뭐 다 그 관련한 뉴스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정리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 먼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용산을 얘기를 할 때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2008년 그때쯤에서는 우리가 국제업무단지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좌초가 되고 지금 법정 싸움 중이죠. 되면서 조명된 것이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이제 이전이 미군 기지가 이전에 됨에 따라서 점점 가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큰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굉장히 큰 면적이고요. 우리 한국의 맨하탄에 있는 그 공원 센트럴파크가 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일대에 있는
그 거주 주택들은 굉장히 고가로 차익을 크게 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된 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제가 추천드리는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차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민족공원과 더불어서 이제 세 군데의 상업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상업 개발이. 그중에 가장 1순위 지역이 어디냐면 캠프키 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이기 때문이죠. 남영역 그리고 삼각 지역을 끼고 있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입지 규제 최소지구 1순위로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고 면적 또한 큽니다. 약 5개 정도의 50층 정도 규모를 지을 수 있는 빌딩 숲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빌딩이 들어오게 된다면 본 물건지에서 직접적인 도보권역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업무단지도 지금 좌초되긴 했지만 법정 싸움이 끝나면 이 부지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재건축과 개발과 발맞춰서 국제업무지구도 개발이 순행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급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뭐 1호선 같은 경우에도 뭐 지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지금 좀 부동산 쪽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용산에 이제 1호선이 가라앉고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용산은 끝난다.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서울은 근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와 그리고 대규모 업무지구가 중심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큰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구안을 가지시고 용산 쪽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경의중앙선도 연장이 되고 GTX도 이쪽 용산을 뚫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강남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문배동 오피스텔 저희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한창 지어지고 있고 내년 따뜻할 때 이제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물건은 1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추상복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미 아파트는 분양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은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투룸 형태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이 있는 투룸 형태고 실제 그 분양 면적이 18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안의 면적은 13평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세대 빌라 투룸보다도 한 평 정도 이상 차이가 크게 넓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안에 또 풀옵션 구조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전세가도 높이 책정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을 들여서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옆으로 대형 브랜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건물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제 가격 궁금합니다. 용산입니다. 비싸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실 거예요.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선일까요? 네, 가격을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으로 용산권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고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경쟁 물건들이 원룸 오피스텔, 그러니까 9평, 10평형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매가가 3억이 넘었었습니다. 3억 1,2천 정도에 했었는데 이건 투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3억 2천이고 주변에 있는 용문동이라던가 원효로 일대 그 투룸 다세대 같은 경우에 6층 이하의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3억 1,000, 2천 이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동은 3억 3천, 4천 정도까지 가격대가 가기 때문에 본 물건 압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일반 빌라가 모여있는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볼 때 2억 7, 8천 정도. 그러면은 용산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산에 투자할 때 5천 이상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지역은 7, 8천은 그냥 우습게 들어가죠. 근데 본 물건은 이 상업지, 캠프킹과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천, 5천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비용으로 용산에 투자할 수 있다니 놀라시는 분 계실 텐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제가 물건도 어렵게 공수해 왔고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좋은 호수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문배동 오피스텔. 움직이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도 한 가지만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보고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용산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2억 초반에 있던 그 빌라들이 이제 3억 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억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도 끝 없이 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선은 약 3억 후반대에서 4억 정도면 이게 가격 형성점이 마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고점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세주택의 고점을 잡으시지 마시고 이런 수익형 상업지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소형 아파트를 잡으셔서 고점이 아닌 저점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일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문배동 한번 다녀와 봤고요. 여러분들 화면 다시 통해서 정보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전화 주세요. 2077-6355번을 오늘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건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시주택입니다. 8호선 송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2018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6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 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준공이 다가오는 물건이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동입니다.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까요? 입지적인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우선 송파구 너무나 잘 아시는 지역이죠. 바로 강남 3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안방과도 같은 어떤 따뜻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송파역에서 가깝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 여건부터 살펴보시면 아주 우수합니다. 우선 지하철 8호선이죠. 바로 송파역과 직선거리 약 300여 미터, 도보로 약 3분, 어르신들께서는 약 5분에서 6분 정도 도달이 가능하신 역세권 지역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송파대로와 양재대로 아주 큰 도로들, 기간이 되는 도로들이 만나는 그 가락시장 사거리와도 약 500m 거리로서 도로 교통 역시 아주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개통 예정으로 현재 아주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종합운동장과 보훈병원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연장 개통이 석촌역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8호선 석촌역과도 본 물건지 도보로 약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더블 역세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좀 넓게 보신다면 수서역이죠. 바로 고속철도인 SRT 이미 개통되면서 지방 지역까지의 교통은 이미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음으로써 본 지역 교통 여건 아주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지역. 명품 주거단지로서 아주 고르게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쇼핑 여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인근의 롯데 백화점과 가락시장, 그리고 문정동 로데오 거리와 동남권 유통타운이죠. 바로 가든5 등 내로라 하는 유통 대형 시설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쇼핑에 거의 최상의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지역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인근에 바로 송파 한리역시티 예정지가 현재 활발히 건축 중에 있고요. 뒤에도 바로 한양 아파트와 레미안 아파트 등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한양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써 본 지역 향후 3년, 5년, 10년 뒤를 보신다면은 새로운 단지들 조성이 되면서 주택의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지역 아주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음으로써 어떤 그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 역시 빠지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석촌 호수와 송이공원, 한양공원과 방이 고분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특히 동일블럭 안에도 2개의 공원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 강남 3구에 속하는 만큼 학군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초등학교와 중대초등학교, 일신여상 등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동일블럭 내에 무려 4개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학원 시설이 밀집해 있는 교육의 어떤 중심 지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입자분들, 보통 학생들이 많은 가구들이 많을 텐데요. 자녀 교육에 아주 우선 역할이라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송파동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2롯데월드타워 보실 수 있겠죠. 서울 어느 지역에서나 보실 수 있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정식 개장을 하면서 아주 엄청난 흥행을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간 1억 명 이상의 엄청난 유동 인구가 예상되는 대형 개발 호재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뿐만 아니라 시세 상승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제2롯데월드타워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바로 물건
물건지의 건너편입니다.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역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죠. 무려 아주 1만 세대에 가까운 9,500세대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화제 속에 이미 분양 마감되면서 현재 국내 3대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바로 송파 한리옥시티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될 경우에 과거에 이 지역 가락시형 아파트 아주 낡은 단지로서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지역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발 호재까지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락시장 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낙후된 시설이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최신 시설 약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면서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내외관을 갖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지역 가락시장에 놀러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홍콩 아니면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시장이라는 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지역 아직까지는 그 현대화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곧 몇 년 안에 다 완성이 될 예정으로서 이 지역 새로운 문화 중심 지역 그리고 쇼핑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예정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본 물건지의 바로 대로 건너편에는 송파 한리옥시티 예정지 그리고 대각선 건너편에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직접적인 개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건물 한번 볼까요? 송파동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1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 지어졌겠어요? 네, 건물 다 지어졌고요. 이미 마감 공사 들어갔습니다. 곧 준공 신청을 앞두고 있고 아마 1월 초 정도에 어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15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투룸이 10세대, 원룸이 5세대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의 경우 화장실과 거실 그리고 방 2개로 이루어진 투룸 3베이 구조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내외장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는 관리업체가 임대를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한번 살피러 가보죠. 어느 정도 선이면 저희가 또 이 송파동 다세대 주택을 가질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매매 가격부터요. 네, 무엇보다 본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라는 점을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가격 2억 7천만 원으로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로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투자 시에 전세금 2억 5천만 원 예상되시므로 약 2천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대로 실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월세 투자 시에는 선순위 대출 1억 6천만 원과 월세 보증금 5천에 약 월 90만 원 예상되심으로써 6천만 원으로 실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점도 한 가지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본 물건의 경우 이미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6층의 경우는 전 후방 그리고 옆으로의 어떤 뷰가 가리는 것 없이 아주 트여 있다는 점, 아주 탁 트인 어떤 뛰어난 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본 물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송파동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시죠. 마지막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정영근 이사와 함께할 거고요. 어떤 물건일까 궁금한데요.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 개통 예정인데요. 개통이 되면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살짝 시각을 옮기네요. 옆 동네로 가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이고요. 입지적인 여건 먼저 챙기죠. 이사님.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송파구 일대 이제 가장 큰 호재라 함은 9호선과 롯데타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롯데타워가 완공이 됐지만 업무동이 아직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았죠.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 직장인 인구만 2만 3천여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일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죠. 위에는 이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잠실동에서부터 방이동까지 이어지는 블락이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 가장 가까운 쪽이 바로 방이동 상업지입니다. 방이 상업지가 그전에는 저평가가 상당히 많이 돼 있었는데 이제 롯데타워와 9호선으로 인해서 이곳 자체가 굉장히 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미리 소스 드리는 겁니다. 많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올림픽공원 자체의 그 기본적인 자연 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타워가 접목이 되면서 이곳 자체
공간 자체가 상업 인프라가 굉장히 크게 발달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있는 지역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을 따라 투자해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곳 자체 방이동 상권은 롯데타워가 쓰면서 땅값이 나날이 변하는데 좌측 변하고 우측 변하고 땅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중에 본 물건은 9호선이 들어서는 자리에 이게 완공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9호선 3단계가 내년 10월 정도에 개통이 될 거고요. 본 건물은 7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임대 작업이 끝날 때쯤에 이 개통까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임대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송파구 하면은 다른 건 할 것 없이 송파구 자체만으로도 인구수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본 물건 이 롯데타워와 9호선만 해도 충분히 완충돼 있는 호재들이 있는데 플러스해서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 이제 상단에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서 진주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재건축의 트로이카 이곳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일단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50층 이상의 3개동을 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된 미성 그리고 크로바가 합쳐진 2,300세대 롯데가 수주를 마쳤죠. 그러니까 이곳 자체는 롯데타워 플러스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장미 아파트도 현안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재건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급 송파구의 아파트들이 이곳 방이동 상권에 위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 부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작은 수익형 물건이긴 하지만 같은 차익을 또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설명을 듣는데 그 안에 개발 호재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쏙쏙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들 요약해 주세요. 네, 일단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설명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까이에 긴밀하게 200m, 300m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9호선입니다. 9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된다면 삼성동부터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유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급행 노선을 이용한다면 두 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되고요. 현대차 부진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개발이 2030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송파구에는 롯데타워 부근인 잠실역과 그리고 올림픽공원역인 신방위역에 굉장히 많은 수혜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명해 드릴 것이 바로 이제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가 완공이 되면서 이미 업무동을 제외한 상업동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된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직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업무동의 입주가 다 끝나는 시점이 바로 롯데타워가 불이 붙는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내년 정도 9호선 개통이 되는 시점과 맞물린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롯데타워, 9호선 이어지는 이 모든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최소한 1.5배 이상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가가 가장 빨리 상승하려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던가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돈이 그만큼 총알이 없으면 그 주변의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본 물건지는 소형입니다. 소형 아파트, 종 아파트 면적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9호선 라인에서 도보 30초 거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크게 젊은 인구들, 직장인 인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있는 가격 변동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심하게 변동률이 높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에 집중을 해볼까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는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물건 지금 현재 8층 골조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16층으로 지어집니다. 내년 7월 달이면 완공이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상복합 형태입니다. 오피스텔 25세대, 아파트 40세대로 이루어진 그런 소형 아파트라고 한 동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기업, 건설에서 회사에서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질문할 때 일반 아파트처럼 얘기하시는데 송파구에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이건 수익형 물건, 작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매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일반
빌라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 12평 정도고요. 16평형, 17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풀옵션 구조로 돼 있고 젊은 인구들 역에서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약간 오피스텔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용감과 더불어 아파트로 허가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강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매력 있길래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건지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매가가 주변 일대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 역에서 가까우면 3억이 넘어갑니다. 3억 1천, 2천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 강남은 3억 5천 정도 하죠. 빌라가. 근데 본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빌라 가격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기대점은 제가 봤을 땐 9호선 개통되면 크게 등락폭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미 이곳 주변에 있는 지가가 많이 변동이 시작됐고 현장, 이게 1호 아파트 건물입니다. 근데 주변에 이미 가보면 두 번째 삽, 세 번째 삽 떠서 현장이 8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2차 웨이브가 지어지면 4억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보다가 늦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 들어가시고 이제 차후에 두 번째 삽 뜨는 아파트들이 4억대 가면 웃으면서 나 투자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약 2억 7, 8천 정도 예상합니다. 들어가면은 작은 비용입니다. 한 4천, 5천 정도면 가능한 투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물건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용산 쪽, 또 송파 쪽 다녀왔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 전화 주세요. 2077-6355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윤석환 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